안녕하세요. 해외 축구 전문 분석가 해축괴물입니다. 개인이 혼자 시간을 투자하고 분석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우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혼자 해도 잘 맞지 않는 분석이시라면 위 적중인증 대화 내용처럼 각종 정보를 통하여 제공하는 픽을 받아보시면서 수익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8월 23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K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과 연계 플레이를 동시에 소화하며 팀 공격의 절대축이다.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펜다는 순간적인 가속과 직선적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뒷공간이 열리면 치명적인 옵션으로 작용한다. 바이에른은 케인의 득점 본능과 올리세 나브리의 측면 파괴력으로 공격 전술을 완성했다. 라이프치히는 순간적인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압박 저항력과 체력 관리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홈에서 강한 템포를 이어가는 바이에른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경기 흐름을 잡고 승리를 챙길 무대가 될 것이다.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다. 곤살로 하무스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한순간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력을 보유했다. 앙제 포메이션은 3-4-3이다. 르폴은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에 능하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많아 전개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력 자체가 리그 내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며 경기력의 무게감은 초반부터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앙제는 무통의 공백과 전술적 한계로 인해 PSG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 그대로 PSG가 승리를 가져가며 무난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1-2이며 필크루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적인 침투와 속도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후앙 페드로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컷인 슈팅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한다. 웨스트햄은 필크루크와 보웬의 직선적인 공격 루트가 존재하지만 압박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첼시는 파머의 창의성과 양측면의 스피드 자원들을 활용해 경기 전반부터 우위를 점하고 후반에는 템포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첼시가 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웨스트햄을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르난데스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속도와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유형이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 기복이 존재한다.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1-3-1이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타깃형 자원으로 박스 안 제공권을 장악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베티스는 여전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와 불안정한 경기 운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한다. 알라베스는 개막전에서 드러난 투지와 조직력으로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히 경기를 가져가기 어려운 흐름이며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떠오른다. 맨시티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홀란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압도적인 제공권과 슈팅 결정력을 무기로 삼으며 언제든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다. 토트넘 포메이션은 4-3-1이며 히샬리송은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을 겸비했지만 압박 저항력이 떨어져 경기 내내 고립될 위험이 있다. 맨시티는 전술적 완성도와 선수 개인 역량 모두에서 앞서 있으며 홈 2점까지 더해졌다. 토트넘은 순간적인 역습이 위협적이지만 중원 장악력 부족과 체력 저하가 발목을 잡는다. 결국 맨시티는 압박과 공격 패턴으로 상대를 지배하며 경기를 원하는 흐름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이번 무대는 맨시티가 주도권을 잃지 않고 승리를 거머쥘 구도로 귀결될 전망이다. 레버쿠젠 포메이션은 3-4-3이며 쉬크는 제공권과 문전 마무리에서 확실한 무기를 갖춘 스트라이커로 압박을 버티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낸다. 호펜하임 포메이션은 4-2-3-1이며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공격 전개에 관여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아질 경우 탈압박 성공률이 급격히 떨어진다. 레버쿠젠은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술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호펜하임은 압박 대응과 체력 저하라는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조직력과 공격 완성도를 앞세워 반드시 잡아야 할 승부처다. 프라이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휜러는 최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열어주며 순간적인 침투와 마무리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핵심 자원이다. 아우크스부르크 포메이션은 3-3-2-2이며 무니에는 측면에서의 드리블과 크로스를 시도하지만 수비 가담이 늦어 균형이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프라이부르크는 측면과 중원의 조화를 바탕으로 안정된 전술 운영을 펼칠 수 있으면 경기 후반에도 흔들리지 않는 응집력이 강점이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체력 저하와 단조로운 공격 루트라는 약점을 드러내며 강한 압박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번 경기는 홈에서 전술적 완성도를 보여줄 프라이부르크가 결국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프라이부르크의 응집력과 효율적인 마무리가 승부의 무게를 기울일 것이다. 우니온 베를린 포메이션은 3-6-1이며 일리치는 전방에서 몸싸움과 연계 플레이를 통해 공격 기점을 마련하지만 결정적인 마무리에서는 기복이 있다. 슈투트가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몰테마드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집중 견제를 받을 경우 고립될 수 있다. 우니온은 안정적인 수비 운영으로 실점 억제를 노리고 슈투트가르트는 점유율 우위를 통해 주도권을 잡으려 한다. 그러나 양팀 모두 마지막 한 방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어 흐름이 쉽게 한쪽으로 쏠리기 어렵다. 이번 경기는 조직력과 체력 싸움 끝에 서로를 무너뜨리지 못하며 무승부라는 결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하이덴하임 포메이션은 3-4-3이며 지부지바체는 전방에서 힘있는 돌파와 제공권 경합으로 득점 루트를 노리지만 압박 강도가 높을 때 고립되기 쉽다. 볼프스부르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페시노비치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활동 반경은 좁다. 이덴하임은 단조로운 공격 전개와 뒷공간 관리의 불안이 여전하다. 볼프스부르크는 점유율에서 앞서도 마무리 부재 때문에 주도권을 살리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결국 양팀 모두 후반부의 결정적인 찬스를 살릴 힘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균형이 끝까지 이어지며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프랑크푸르트 포메이션은 4-2-3-1이며 부르카르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어 언제든 득점으로 연결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다. 베르더 브레멘 포메이션은 4-2-3-1이며 그릴은 미드필드에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환 상황에서 단순한 배급에 치중한다. 프랑크푸르트는 홈에서 압박 강도를 유지하며 빠른 템포를 이어갈 수 있고 부르카르트의 결정력이 중심을 잡는다. 브레멘은 단조로운 전개와 후반 체력 문제로 인해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프랑크푸르트가 압박과 전환 공격으로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본머스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바니 우송은 최전방에서 탄력적인 침투와 민첩한 슈팅으로 상대 뒷공간을 공략한다. 울버햄튼 포메이션은 3-3-3이며 라르센은 제공권과 위치 선점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활동 반경이 좁아 압박이 강해질 경우 쉽게 고립된다. 본머스는 압박과 빠른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위력까지 앞세워 홈에서 강하게 몰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울버햄튼은 공격 루트의 단조로움과 후반 집중력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 이번 경기는 본머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응집력을 무기로 주도권을 잡고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다. 브렌트퍼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치아구는 전방에서 빠른 침투와 결정적인 위치 선점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세컨드볼 상황에서도 마무리를 시도한다. 아스톤빌라 포메이션은 4-3-1이며 우아킨스는 순간적인 공간 침투와 페널티 박스 안결정력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공격 자원이다. 브렌트퍼드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주도권을 노리지만 마무리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아스톤빌라는 콘사의 결장으로 수비 불안이 드러나지만 공격 전개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다. 양팀의 전술적 장점과 단점이 서로 상쇄되는 구도 속에서 쉽게 승부가 갈리기 어려운 경기다. 따라서 이번 맞대결은 무승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흐름이다. 벌리 포메이션은 5-3-1이며 포스터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경합과 1차 압박을 맞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길어 공격 연결고리가 끊기는 경우가 잦다. 선더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마엔다는 빠른 돌파와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슈팅 타이밍을 잡는 능력이 탁월하다. 선더랜드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다채로운 공격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확실히 가져올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 벌리는 체력과 전술 구조의 한계로 인해 수비 간격 붕괴와 공격 단조로움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선더랜드가 전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로 연결할 무대다. 고어 헤드 이글스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드바르드센은 박스 안에서 날카로운 위치 선정과 마무리를 갖춘 자원으로 세컨드 볼 반응이 빨라 언제든 골을 기대할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 포메이션은 4-2-2-이다. 라우리체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가지지만 움직임 반경이 제한적이라 고립될 때가 많다. 고어 헤드 이글스는 홈에서 압박 강도와 전방 마무리 완성도를 앞세워 승리를 노릴 수 있다. 스파르타 로테르담은 전개 속도의 한계와 수비 라인의 불안정이 경기 후반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다. 결국 공격 템포와 전술 응집력이 우위에 있는 고어 헤드 이글스가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해축괴물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분석방에 다양한 픽스터분들이 많이 계시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도 이제는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